혼자 앉아있는 늦은 밤, 문득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땐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이별을 말하는 일도, 화내고 돌아서는 일조차 늘 빨랐던 것 같아요.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나를 재촉하는 것 같아 조급한 걸음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내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급할 일이었을까? 조금만 더 천천히 갔더라도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배웠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참아야 했고 속상해도 괜찮다는 말로 얼버무렸죠. 마음이 다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결정을 내려야 했고 이해되지 않아도 넘어가야 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어요. 20살이 갓 넘었을 때 만난 첫 연인과의 이별이 그랬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그 사람을 놓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만 정리해야지라는 말에 괜히 의연한 척 했었죠.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조금만 더 시간을 줘였는데 그런 말을 하면 미련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를 작은 지뢰처럼 남았고 우리는 그걸 외면한 채 계속 서둘렀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괜히 싸움 될까봐 이런 생각들이 입을 막았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과 다투면서도 진짜 속마음은 꺼내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 말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진심을 꺼내는 법조차 잊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랬어요. 부모가 되고 자식이 크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의 속도는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가족을 챙기느라 회사를 다니느라 늘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살아야 했죠. 그래서 내 감정은 늘 나중에, 내 선택은 늘 괜찮아요라는 말로 미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남편 출근길을 배웅하고 회사에 가서는 동료들과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집안일 마무리하고 나면 하루가 끝났죠. 그런 날들이 10년, 20년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나는 누구인지, 나는 뭘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를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지금쯤 나도 나를 더 이해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을 텐데, 서두르며 살다 보니 정작 가장 소중한 마음을 제일 나중에 꺼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각자의 일상에만 매달리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저는 또 서둘렀습니다. 깊게 생각해보고 대화해볼 시간도 없이 그래, 알겠어라고 대답했거든요. 사실 그때도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또 상대방을 붙잡는 것 같아서 차라리 담담한 척 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말들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걸까요?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싶었고 서운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더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말을 얼른 접어버리곤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잠깐 우리 한 번 더 얘기해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서류를 넘겼고 25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용기 냈다면 달라졌을 관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가 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동안 미뤄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외로움, 후회,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과 혼자 씨름하면서 많은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서는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조금 늦게 찾아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먼저 등을 돌렸을까? 하지만 그 시절에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와서야 보입니다. 그때의 나는 참 많이 애썼고 누구보다 외로웠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서둘렀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감정을 오래 들여다보면 아플 것 같았고 상황을 질질 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둘러서 지나간 것들이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이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질문조차 낯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나에게 묻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책 읽는 시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후회는 그대로 두고 그 시절의 나를 이제라도 천천히 안아줍니다. 괜찮아. 그때 넌 참 잘했어. 그 말 하나로도 지금의 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누군가 좋다고 해서 성급하게 마음을 열지도 않았고 거절당한다고 해서 금세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관계를 만들어갔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서둘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느리게 걷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볼 수 있고 창문 너머의 바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서두르지 않는 하루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고 멈춰 선 순간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마주하게 합니다. 카페에 앉아 있을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모두들 참 바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며 빨리 걷고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도 뭔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으로 지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전에 내가 생각나요.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디를 가든 서두르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계절의 변화, 내 마음의 미묘한 변화까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촉하지 않으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주고 서두르지 않으면 더 다정한 진심을 알 수 있게 되죠. 예전에는 만나자마자 어떻게 지내? 하고 물었다면 지금은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오랜 친구와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도 최근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나였다면 힘들겠다,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을 서둘러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거요. 속도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얻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있어요.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흙을 천천히 주물러야 하고 가마에서 구울 때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완성된 작품을 보려면 몇 주가 걸려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지금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좋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쁨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옛 남편 생각도 해요. 원망하거나 그립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그때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다만 서로 다른 속도로 살고 있었을 뿐이죠. 지금이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빨리 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도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 딸이 전화를 했는데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예전에는 항상 뭔가 재촉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이들에게도 느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기보다 나에게 맞는 길을 내 걸음으로 걸어가겠다고 말이죠. 과거에 내가 너무 빨랐던 이유도 지금의 내가 천천히 가려는 이유도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즐겨하는 일 중 하나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을 때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연못가에서 오리들을 구경하기도 해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다른 일들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가끔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인데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르지만 어딘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젊을 때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것,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어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찾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욱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지금 저는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더 즐겁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도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완성된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망쳐버리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색을 칠하고 조금씩 선을 그어가면서 천천히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지금의 나에게 조용히 들려줍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지금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서두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줘요. 괜찮아. 내 속도대로 가면 돼. 그러면 마음이 다시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시다면 가끔은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 모두 그때는 최선을 다했던 거니까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르게 달려서 일찍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속도로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조금 더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들이 분명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